책으로 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기판에 살아있는 전설인 조지 소로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하루에 세계 외환 거래액은 4조 달러가 넘어요. 그 가운데 수출입 대금 결제와 실수요에 쓰이는 돈은 1% 미만이에요. 나머지 99% 이상은 핫머니예요. 핫머니의 대부분은 글로벌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 거의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거래라고 합니다. 이런 투기 거래에서 단연 살아있는 전설적인 인물로 조지 소로스가 있어요. 그가 운영한 헤지펀드의 실적은 30년 동안 원금을 거의 5,300배 이상을 불렸어요. 만약에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면 무려 53억 원으로 불린 셈이죠. 펀드 매니저 중에서 가장 부자예요. 원래 헤지펀드는 금융감독기관이나 증권거래소에서 등록할 필요가 없는 사적 투자 파트너십으로 여러 시장과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예요. 소로스란 이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계기는 1992년 9월 16일 파운드화 폭락 사건 때문이었어요. 검은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이날은요, 파운드화의 가치가 순식간에 20%나 떨어졌어요. 당시 소로스의 퀀텀 펀드가 파운드화를 집중적으로 투매하면서 영국 정부의 환율 하락 방어 정책을 무력화시켰어요. 이때 소로스가 2주 만에 얻은 이익은 1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영란은행을 초토화시킨 이 사나이는 세계의 이름을 알렸어요. 유대인 한 명이 세계에서 제일 큰 외환시장인 런던 금융시장의 수장인 영란은행을 굴복시킨 것이죠. 그의 눈에는 그 이후에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보였어요. 검은 수요일 이후에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금리 선물을 대량 매수했어요. 그리고 영국의 현물 주식도 매입했죠. 프랑스 정부가 프랑화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소로스의 퀀텀 펀드와 자회사 세 곳이 그해 가을 유럽에서 벌어들인 돈은 약 2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는요, 철저한 연구와 분석, 과감한 투자, 발빠른 후속 조치, 이 세 가지가 소로스 투자 기법의 전형이에요.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을 확신한 뒤에 자본금의 150%를 더 빌려서 과감하게 투자를 했어요. 파운드화 폭락 이후에 금리가 인상될 것을 예견해서 금리 선물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현물 주식을 매입해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벌어들인 자금을 프랑스 정부에 투자함으로써 환율을 안정시키도록 하는 선투자 구조를 구축했어요. 소로스는 젊어서부터 국경을 넘나들면서 주식과 채권, 외환, 부동산, 원자재, 곡물 등에 투자했어요.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투자 수익을 올리면서 세계 금융계의 큰 손이 되었죠. 소로스는 1930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어요. 조지 소로스의 본명은 조지 슈아르츠였어요. 그렇지만은 나치의 색출을 피해서 다른 사람의 출생 증명서와 졸업 증명서를 위조해서 신분을 위장했고 이름을 조지 소로스로 바꾸게 되었어요. 부유한 유대인 변호사였던 조지 소로스의 아버지는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아들 둘을 친척 집에 맡겼어요. 아버지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헝가리 포로로 소련군에 체포되어서 집안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러시아 차르의 폭압을 견디면서 힘든 유배 생활을 하다가 볼셰비키 혁명 때 탈출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남들보다 먼저 위기를 직감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이 능력은 교육을 통해서 아들 조지 소로스에게도 이어졌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헝가리를 점령하고 유대인을 탄압하면서 14살인 아들 조지 소로스를 헝가리 농업장관의 양자로 입적시켰어요. 그래서 수용소행을 피하게 되었죠. 소로스는 1945년 그 유명한 독일군과 소련군 사이 15일간의 부다페스트 시가전을 생생히 겪어요. 나중에 소로스는 이때 경험이 인생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해요. 전쟁의 와중에 생존해야 한다는 절대 명제 앞에서 어려서부터 배운 그 가치가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굳은 심지를 키워나갔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구의 민주화에 일생을 걸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방법도 익히게 되었어요. 대형 투기판에서도 끝까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냉정한 승부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노력으로 소로스 가족은 생명은 건질 수가 있었지만 생활은 궁핍했어요.
1947년 헝가리가 공산화되면서 야방 탈주를 감행해 런던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어요. 런던 생활도 쉽지만은 않았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런던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외롭고 궁핍했죠. 영국에서의 생활은 그의 인생 중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었다고 회상하고 있어요. 거듭된 실패를 겪는 중에도 온 힘을 다해서 철학 고전을 읽어요. 조지 소로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에라스무스, 마키아벨리, 홉스와 같은 천재 철학자들의 저작을 공부했어요. 소로스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런던 정경대학에서 철학을,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1952년에 조기 졸업했어요. 당시 소로스가 다니던 런던 정경대학에는요, 세계적인 석학인 칼 포포 교수가 재직하고 있었어요. 포포 교수는 반전체주의, 반마르크스 성향의 우익 사상가예요. 양자역학 같은 물리학을 철학적인 분석 툴로 이용을 했고요. 당대 과학 철학자죠. 칼 포포를 통해서 소로스는 논리적 사고를 철저히 전수받았어요. 만약에 펀드 매니저가 되지 않았다면 철학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고백해요. 스승 칼 포포의 사상은 조지 소로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포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류 사회는 인간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때에만 진보한다. 궁극적인 진리를 독점할 수는 없다. 라고 강조해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균형을 이룬다 라고 하는 기존의 정설을 거부한 소로스의 투자 철학은 포포 교수의 이런 주장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로스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만이 아니라 판매와 구매자의 기대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판단과 행동을 가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는 것이죠. 주류 경제학파들에게는 논할 가치도 없는 담론이라고 혹평을 받긴 했지만요. 연평균 35%라는 경이적인 성과를 낸 인물의 말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류 경제학자들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956년 26살이 된 소로스는 드디어 미국에 진출해요. 최단 시간 내에 50만 달러를 벌어서 그 돈으로 철학자가 된다 라고 하는 극히 이상주의적인 목표를 가지고 월스트리트로 진출하죠. 첫 번째 직장은 소형 투자은행이었던 메이어였어요. 여기서 맡은 일도 차익 거래였어요. 런던과 뉴욕에서 거래되는 유럽계 증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그 차익을 챙겨서 돈을 벌어들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차익이 줄면서 그 거래는 중단되었어요. 1959년에는 리서치에 강한 증권사인 워트하임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이 시절부터 소로스의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명성을 떨칠 수가 있었습니다. 소로스의 평가,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소로스는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정교한 투자를 하기 시작한 첫 번째 투자자예요. 외환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상품시장을 넘나들면서 활동한 첫 번째 투자자인 셈이죠. 그리고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는 통찰력도 갖고 있어요. 소로스는 2011년 7월에 가족들의 돈만 관리하겠다고 은퇴를 선언했어요. 투자 환경의 변화로 더 이상 고객 자산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했죠. 소로스가 운영해온 퀀텀 펀드는 헤지 펀드가 아닌 패밀리 펀드로 전환되었어요. 가족 자산만 하더라도 2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그는요, 31개국에 재단을 설립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선 사업을 하고 있어요. 대상은 주로 동유럽권과 아프리카 국가예요. 조지 소로스는 그가 태어난 헝가리의 자유화를 위해서 많은 기부를 했어요. 헝가리에서 공산주의를 자본주의로 평화롭게 전환시킨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1991년에는 소로스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본교를 두고 체코 프라하와 폴란드 바르샤바에 분교를 둔 중앙유럽 대학교를 설립했어요. 소로스는 중앙유럽 대학교를 설립한 이후에도 이 대학에 해마다 2천만 달러를 기부해서 유럽 사상 최대 고등교육 기부금을 제공하기도 했어요. 현재까지 80억 달러 이상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